예, 안녕하십니까. 더 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1년,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한번 방송하네요. 자, 어떻게 여러분 시장은 뭐 잘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지난달부터 그 시장의 지금 그런 특징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주도주가 없어요. 없어요. 조정 구간에서 개별 테마가 위주로 조성되는 단기 급발성 그런 시장이 조성되고 있어요. 이런 시장은 뭐 안수정 과거 경험대로 보면은 개인들은 상당히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특별한 고수 중에 고수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하다면 간단하기도 해요. 그 테마의 그런 그 구성하고 그 개별 종목들의 그 위치하는 구간하고 항상 대중하고 뉴스하고 반대로 투자해야 돼요. 역발상 투자. 그럼 10번 투자하면 9번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10번 투자해서 9번 성공했다는 것은 모두 수익 났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익 나는 것도 있고 혹은 보합이나 저는 이런 시장에서 보합적으로 투자했던 것도 저는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100분의 90이 다 적자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라고요. 변동폭이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일종의 동학 개미라고 이렇게 설정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양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빨간색이 딱 줄지 있으면 다 따라가서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에 자세히 보면은 시세가 연속성으로 잘 안 나와요. 상가 한 방 나오면 이튿날 무조건 조정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력들은 상가 첫 올리는데 그 다음부터 그 동학개미들 돈을 들고 막 들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력들은 오히려 그때는 그냥 치고 나와버려요. 이때 세력들이 개입하는 것은 다 좀 뭐랄까요. 세력들 중에서도 그런 찌찌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빨간불이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따라 추격 매수하는데 10번 투자하면 10번 실패합니다. 예.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께 시장 어디 좋고 뭐 좋고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저희 그 이제 하다 정 안 되는 그 소액 회원들 5천만 이하 투자 회원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제가 느낀 건데요. 그 매일마다 방송에 와서 그 시세에 좀 오르면 마음이 붕 떠가지고 좀 떨어지고 마음이 붕 가라앉고 안 소장이랑 같이 투자하면서도 되게 불안한가 봐요. 예.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게 시장의 이런 구조화 그 주식 시장이란 거는 항상 양면의 칼이에요.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그래서 항상 시장이란 것은 그래서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면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저는 요즘에 페이스북에다 계속 올립니다. 절대 동학개미 운동 참여하지 말라고요. 종단길이에요, 종단길. 알겠죠? 자, 뭐 안소장 대단하다면 대단하다는 건 아니겠다만 가상화폐 폭락했죠. 제가 분명히 자산 거품은 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들이 시장은 주식이랑 좀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 희망을 가질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제일 위험할 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주식을 10몇 년 하면서 그걸 뼈저리 많이 느꼈어요. 예, 뼈저리. 그래서 주식 하나 갖다가 얼마 투지 수익 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시장을 미리 판단을 해서 좋은 종목을 슬슬 모아두 갖고 이게 시장의 리더대로 한 발 앞서가면서 대중 투자들 앞서가면서 시장의 그 동태를 파괴 가지고 먼저 선취매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시장 기회 틈새 시장 누릴 수 있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어렵지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수익 많지는 않지만은 매일마다 시세가 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안소장 입장에서 보면은요. 동학개미들이 워낙 돈을 많이 들고 시장을 뛰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내기가 너무 좋은 장이에요. 지금 장이 잘만 따라 주시면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제가 그 지금 5월 달이죠.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뭐였냐면은 정부 정책이죠. 제가 그 지난해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면은 정부 정책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인프라 시장 건설하면서 이제 그 경기를 완화시키려는 그런 조짐을 할 것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러면서 2월 달부터는 그 뭡니까?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유동성 시장이 원자재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다 딱 찍고 우리는 잘 준비해 왔죠. 근데 여러분 이게 순수하게 그냥 정책적으로 마감될 것인 거냐? 저는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하고 좀 독특한 것이 뭐가 있냐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타 나라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부동산도 화폐 유동에 따라서 공급에 따라서 거기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토대로 해서 잘 이렇게 비춰본다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 규제에서 완화로 전환하려는 그런 조짐들이 보였죠.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완화하는 게 맞죠. 지금은 완화를 해서 그러면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거든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 뭐 이렇게 부동산 많이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왜서 팔았을까요? 부동산 시장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금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융 때문에. 무슨 금융? 앞으로 분명히 금리는 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은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허상한 그런 그 막상한 그런 그 희망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 현실을 뚜렷이 잘 판단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일찍 선수를 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제가 봐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다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점 몇 프로 나왔죠? 예.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인플레이션 괜찮다. 자산 가격이 계속 좀씩 올라가줘야 경제가 회복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 실제적으로 잘 나가는 소비재들은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만 근데 대부분 기업들은 중간재를 사용해서 완제품 만드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진짜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런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참 죽을 지경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은 주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그려놓은 이 정책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주에 이제 임하는 그게 이제 줄을 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 그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맛이 100%는 아니다만 일정의 그런 룰들이 있어요. 룰들이 있어요. 일단 특정 조건이 되면은 주도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주식은 항상 확률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죠? 확률이 높으면 그냥 베팅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 안 가나 그런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고 딱 자기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베팅을 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시장의 변화 조짐이 다르게 나타나면은 그때 가서 일찍 또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신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동학개미들이 돈 뭉티 들고 들어오면은 절대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요즘에 무슨 종목 찾는지 아십니까? 저는 신저점 깨는 것만 찾고 있어요. 요즘은 신저점.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저점 깨면은 팔려고 막 그러시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하고 판단입니다. 근데 저는 신저점 깨는 건 뭐 어떤 신저점이냐면은 미래 우리 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 그러니까 요즘의 사회 현상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주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무궁무진한 잠재력 성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바보예요. 바보예요.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이제 기업의 기술이 앞으로 주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가면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잘 모르죠. 한 달만 가만히 들고 있으라도 막 손이 건질건질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은요. 그래서 저는 회원분들이 대부분 열의 아홉에는 단타를 하고 빨리빨리 돈을 이제 투자해서 이게 금액이 작다 보니까 막 조급해하는 게 돈 못 벌 안타까워하고 그걸 제가 잠재기 위해서 정한 제가 투자 원칙이에요. 저는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 회원들 저는 시세 보지 말도록 계속 권유를 합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뭐 단타나 막 오늘 매수 내일 매도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요. 그 이러다 보면은 저희 그 이렇게 장기된 회원들 중에서 많은 회원들이 벌써 많이 변화가 나타나는 회원들 잘 따라하는 회원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을 딱 잡고 잘 따라하시는 회원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거짓말 같지만은 아무튼 엄청난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란 거는요. 어차피 안 소장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몇 년 동안 투자에 대한 일에 이제 시세 변화가 워낙 노하우가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세하고 여러분 보는 시세하고 느끼는 그 이제 판단이 다르다 말이죠. 그래서 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주식 초보신 분들도 보면은 이게 주식 시세 못 견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수익에 대한 이제 판단이 흐려지다 보니까 실수를 자주 하게 돼 있어요. 조금 수익 먹고 손실 나도 빨리빨리 손절하고 이런 거. 안 소장은 손절 안 하죠.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는 손절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시장이란 거는 제가 판단해서 여기에 주도했는데 갑자기 어떤 환경 때문에 시장 동향 때문에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을 부랴부랴 이게 또 이렇게 그 이제 그 해서 시장을 따라다니면서 시장을 먼저 이제 위주로 한다는 거죠. 어, 그 이벤트 회원이나 초급 회원들은 거의 보면 투자금이 5천만 이내예요. 5천만 이내다 보니까 그분들은
뭐 한두 달 내로 어떤 투자 성과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돈으로 자기도 예, 이제 뭐 생활비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좀 더 신경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VIP나 고급 쪽에서는 예, 돈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넉넉하게 좀 중장기로 끌고 가서 좀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예, 특징을 갖도록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안 소장이 KCC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KCC 그룹은 건축 자재에서 건설까지 다 이렇게 그 뭡니까 건설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수직화가 되는 산업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에서는 건설로 치고는 KCC가 수혜가 가장 받는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KCC 건설이 원래 그 도곡공사를 최근에 많이 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곡공사가 7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가치하고 막 이거 추정해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뭡니까? 그 KCC에 매집했던 개인들은 다 팔고 나간 빈자리에 그 이제 기관하고 외국 사람들이 그 밑에를 예, 채우면서 계속 오르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좀 약간 지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매집 들어갈 때가 이게 9천원 구간에 여기였었죠. 그렇죠? 지난 3, 4월 달쯤에. 예. 이때 그 원자재 열품 같이 떨면서 떨궁이 치고 갈 가능성, 예, 좀 이렇게 좀 눌렸다가 또 이렇게, 예. 어쨌든 지금 추세가 아직 형성은 되고 있어요. 우리가 9천에 매집했다면 지금 1,500원이죠. 12,000원 이걸 갖다가 손절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계속 홀딩하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갖고 계시기를. 그러니까 건설 자재, 시멘토, 페인터는 이제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페인터는 정치인 테마로 다 엮여가지고 막 혼잡해졌어요. 예. 아무튼 그런 것은 이제 건들지 말고 어, 원자재 유통하는 기업이라든가 예, 이런 거는 아직 상당히 좋아요. 건설주는 KCC 건설도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건설사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동학개미들이 건설사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고 그리고 그 건설 기업들이 대부분 예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기술주가 좀 조정받을 거예요. 기술주가. 왜? 지금 금리 체계가 계속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 기술주들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 무슨 전환?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는 그런 산업들이 시장의 핵심을 자리 잡고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이 또 여기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기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줄지어 가야 합니다. 동학개미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든 정책 기조든 추세 방향이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자, KCC 건설도 있고 뭐 화성산업, 뭐 한라, 금호건설 뭐 이런 것도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또 그거 있고 금호회장 또 뭐 예,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 남양유업 회장님 남양유업 금방 그 발표했죠. 이게 지분을 양도하니까 주가 오히려 올라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전통적인 그런 그 기업 운영에서 이게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기업이 오히려 이제 그 이제 뭡니까 시장의 호평을 받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걸 금호건설 투자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아시아나 어차피 재개할 겁니다. 하면은 그것도 같은 그것도 부각할 수 있고 서희건설도 아주 좋죠. 서희건설 얘기하면은 안 소장 무슨 정보 얘기하는지 딱 눈치채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었죠.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정치 성향이 너무 강해서 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한번 보시도록 하고 자 건설사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치 성향 강해요. 운 좋으면은 뭔 말인지 알죠? 자 서장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수요가 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전남에 관련 기업인데 레미콘, 콘크리트 그런 걸 많이 합니다. 테마 뭐 새만금 관련 테마도 엮여 있고 정치인 쪽으로는 이낙연하고 그쪽으로 좀 편향되는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그 시멘트도요,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설지에서는 시멘트가 부족해서 그 뉴스가 막 나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건설이 지금 한창 호황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도 가격 인상설이 계속, 뭐 공개적은 아니지만은 계속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은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주식이란 거는요. 공개해버리면 재미없어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할 때, 긴가 민가 할 때 우리는 과감히 베팅을 하고 그러면 이게 공개돼서 확정 지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돈무티도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던지고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발상 투자 중에 한 가지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을 이제 역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불안하는 거예요. 사도 될까 말까.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투자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3,000원 이하에서 이게 성금성금 매집해서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시멘트는 건들지 마세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건설주가 가다 보면 전력주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주 같은 경우는 대북하고 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참조하시기를. 종목은 뭐 본인이 한번 근데 그거는 좋아요. 지난번에 전기차 충전소 보성 파워텍 말씀드렸었죠. 아직 갖고 있어요? 우리가 추천할 때가 얼마였습니까? 2,000원, 2,000 뭐 이쯤인가요? 2,500원 이하 이쯤이었죠.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보존 파워텍이 정치 성향도 특별히 잘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전력도 맞고요. 그리고 원자력에 관련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도 연관되어 있고 뭐 코에 붙이면 코고 귀에 붙이면 귀고 야내 본업은 그 보존 파워텍은 이 전력의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춘천군의 그런 그 기업이죠. 자,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마치고 추세를 만드는 것은 다소 기업이 안전해요. 안전하게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하셔도 됩니다. 한번 참조하시기를. 근데 좀 지겨울 거예요. 주가가 무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 가다가 어떤 특정 모멘텀이 탁 터지면은 툭 치고 갑니다. 그 거래량이 급증해버리면 그럴 때는 팔고 나오면 돼요. 목표가 저도 모릅니다. 본인이 포스코 철근 물류 전담하는 계속 말씀드리네 유성 TNS 이런 거 사셔도 돼.
제가 2, 3개월 동안 계속 얘기해 드렸죠.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알겠죠? 포스코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야네가 그 서희건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29%인가? 지분도 같이 이익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느 하나 텀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어떤 모멘텀을 치고 가느냐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4천원 이하에서 매집해가지고 가만히 들고 계시면 돼요. 어떤 건 터져도 한번 터져요. 시간 문제입니다. 설사 여기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안 갔어. 그 주식시장 폭락해가지고 막 떨어졌어. 막 이쪽으로 막 2,500원. 그러면 더 담으셔도 됩니다. 이게 주당 주는 자산 가치가 지금 얼마냐면은 한 10,000원 가까이 됩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 또 정부의 그런 주택건설을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서희건설 최근에 그 기업에 참 좋아요. 영업이익도 많이 내고 해서 그 지분법 이익으로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지금 가격이 4,000원, 지금 8,000원 더 저평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4,000원 아직 거래되고 있다. 뭐 나중에 갈 게 없으면은 그 자기 가치를 따라가더라도 그게 얼만데요. 그렇죠?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 이거 황금 ST, 예? 황금 ST 비철금속 원자재 중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에요.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또 어설프게 막 손절하고 하지 말고 계속 홀딩. 이게 원자재도 되고 건자재도 되고 제가 이 기업의 지금 실적이 아주 좋아요. 좋으면서도 제가 이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R&D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철금속의 그런 그 이제 뭐 IT 기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네가 요 최근에 그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도금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건축 자재에다가 쓰는 그런 것을 개발했는데 거기 지금 매출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그 건축에 사용하는 용도가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는요 니켈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테인리스 관련 건자재 그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고급 자재로. 그러니까 비철 금속 중에서도 유난히 좀 뭐냐 경쟁력이 아주 강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회사는 뭐 아무튼 좋죠. 앞으로 인프라 시장이 개척된다고 우리가 달러가 약세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한 그 이제 자재 시장들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식품도 똑같은 도리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한 종목 하나 신규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업 대 기업 간에 원자재 거래할 때 그 전자상 거래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재들이 많이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씩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어느 기업이냐면요. 말하면 또 아실 거예요. 이상 네트워크스. 동사입니다. 아직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직 안 차여가지고 그러는데 이 변동폭이 아주 낮죠. 근데 기업 지금 인프라 시장을 개척한다고 이제 하고 봤을 때는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야내 전자상, 전자주문, 세금 계산서 모든 B2B 전자상 거래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요. 유통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야내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공동 구매 사업도 하나 있어요. 사업 부분에서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아무튼 아주 좋아요. 부채도 아주 적고 유동 물량도 적당하고 이런 기업들이
확률적으로 세력에 타격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고요? 근데 여러분 안 소장은 확률적으로 100%한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주잖아요. 손실 날 일 없어요. 확률적으로 맞춰가지고 치고 가면은 여러분의 행운이고 안 가더라도 별로 손실 날 일이 없으니까 한번 사두시는 것도 좋아요. 응? 정 못 믿겠으면은 뭐 단 용돈이라도 얼마라도 좀 한번 넣어보세요. 예? 변동폭 리스크 클 때는 변동폭 클 때는 변동폭 작은 종목으로 공략해야 된다. 원칙 알죠? 동학개미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죽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보는 모니터링 중이에요. 저 핵심 기업들은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시장 동향이 딱 전환이 되면은 바로 투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휴니트 같은 경우는 방산 위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우주 개발 체제 관련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주 좋죠. 예? 그리고 우주 항공이나 비행기의 그 동체 같은 거 만들어서 요즘에 미국의 보잉사 같은 거 보면 급락했다가 또 반등하고 오르고 있죠. 경기가 회복되면 비행기 수요가 또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여행지와 똑같은 도리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항의 부품주들도 떨 겁니다. 보잉사가 지금 주가가 한번 보고 갈까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혼자 스스로 보세요. 예? 그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하이즈 항공 이런 거 공항주의 그런 것도 되고 우주 항공의 체제에 관련 테마도 연관성이 있고 응? 그리고 또 하나 팁 하나 드릴까요? 뭔 팁인지 아십니까? 야네가 수소 저장하는 탱커를 개발을 성공했어요. 이걸 나중에 뭐 차에 쓸지 뭐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다만 그래서 수소에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예, 합니다. 참조 삼아 보세요. 예? 하이즈 항공. 그리고 그 mRNA 백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삼바에서 모더나의 이제 포장만 이제 담당해서 체결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업체가 지금 mRNA 백신을 연구 개발 중이죠. 근데 핵심은 여기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런 백신이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 거점으로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에 들어가는 원료들은 앞으로 지속해서 시장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약 바이오 틀려요. 제약 바이오 뜰 때 이런 백신 원료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잠재적 성장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백신 전 세계에서 거점으로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주목해주는 그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거 하죠. 그 mRNA 백신이 어떻게 생산되는 거 알죠? 지금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은 더욱 그렇죠. 그럼 그건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또 매일마다 또 막 떠들대겠죠. 우리나라 이게 얼마 더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에서 이게 포장만 한다만 뭐 원 기술도 뭐 이렇게 협상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모더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산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에서 지금 해외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백신은 그게 이제 뭐 좀 차이는 있다만 그 원료 생산하는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신 생산 거점이 돼버리면은
우리나라가 한 달에 이거 몇억 도스 막 생산해 버리면은 그거 뭐 그거 말할 필요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여러분에서 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면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자, 핵심 정부 정책 외에도 우주 항공 미사일 이거 한번 봐야 되고요. 원자력도 보세요. 이게 원자력뿐만 아니라 친환경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앞으로 잠재력이 아주 큰 기업들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신 원료들 이게 앞으로 정책이 여러분 요즘에 그 뭐 민주당에서 당 전체로 막 산바에 갔죠. 아, 이번에 공헌 크다고 나라 위해서 큰일 잘했다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적자 상장했다고 막 욕하던 사람들이에요. 삼바가 적자에 상장해도 막 주가 오르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막 적자 기업도 막 상장시켰다고 막 이제 와서는 잘한다고 막 하고 뭐 아무튼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그거 알겠어요. 예. 아무튼 이게 그 백신 생산 거점 자체나 이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항상 관심 줄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많이 기대하는 것도 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분야는 단순히 테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차세대 신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점을 잡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업이 좀 뭐 실적이 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정부의 모든 기대치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단기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뭐 제약 바이오 주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확률적으로 가능하단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확률적으로 가능하면은 시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 마음이 좀 느긋하게 시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떠받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제가 이런 몇 가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안 끝났어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키오스크는 절대 아닐 겁니다. 예. 물론 처음에 키오스크가 디지털 화폐의 주도 테마로 1차적으로 많이 떴지만은 진정 수혜받는 것은 키오스크가 아니에요. 아니고 블록체인에 관련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이 가장 수혜받을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그런 동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서 잘 참조하시갖고 이 디지털 화폐가 우리가 3분기 이제 하반기 테스트 들어가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은 뭐 거의 완성당이 다 되어 왔고 그러니까 3분기 이후부터는 이 CBDC가 한 금융 체제를 확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체 나라 기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3분기 테스트는 3분기가 투자할까요? 그 뭐 아는 사람들 뭐 다 알고 나서 그 뭐 뭔 재미예요?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3분기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 버려요. 그냥 무시해. 주가가 그냥 가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큰 시장에 큰 정부 한 국가의 모든 체제에 영향된 이런 산업이 형성될 때는 작지 않은 파동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뭐 오늘 사고 내일 바로 급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시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돼요. 오늘 좀 사뒀다가 계속 사 모아가는 거죠. 자, 내가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2017년에 은행연합회에서 그 뭡니까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테스트 한번 한 적 있어요. 그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 은행연합회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아시겠죠? 최근에 네이버하고 카카오톡도 이제 디지털 화폐 플랫폼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에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그게 다 비상장 기업이라 뭐 그렇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가 앞으로 3분기 되면은 작지 않은 파동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사고 팔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아니죠. 예. 자, 이상 제가 네 가지 정부 정책 외에 네 가지 지금 핵심 사업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모멘텀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만 포진만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 지금 시장 완벽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 변화가 기조가 나타나면은 중간중간 좀 종목 교체 같은 것도 그 테마의 종목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준비해 두면은 여러분 하반기에 돈 안 벌고 싶어도 벌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시장 제일 위에서 전체 시장의 구조를 그려놨고 그 다음에 종목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하나씩 그려가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투자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다. 먹고 살 먹고 살기가. 예. 아무튼 지금 제가 몇 가지 종목은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것을 참조적으로 하시갖고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자기가 본인이 사실은 여기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이 시장 선구조가 누가 어떻게 먼저 어느 시간에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최근에 그 디지털 화폐하고요. 그리고 원자력은 지금 우리가 매집 들어갔습니다. 이미. 예. 뭐, 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한번 전해지면은, 예, 주도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주에도 좀 투자도 좀 하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 교육 열풍이 좀 부는 바람에 중국하고, 예.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가 지나더라도요. 이제 스마트 워크 같은 거, 이제 스마트 이제 학습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흥행합니다, 지금. 예. 이게 뭐 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산업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학습 체제를 지금 다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순간 되면 인공지능에 관련 산업들도 지금 매출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꼭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다만 인공지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물류,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모두 다 포진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주가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기업들 누가 핵심 자리 있고 누가 대기업에서 어느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모두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려고 하도 공부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냥 직장인 분들은 그냥 직장만 편안히 다니세요. 저는 이렇게 시제 보지 않는 원칙으로 해서 매일마다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또 들어오지 마도록 제가 계속 권유를 합니다. 시세를 안 보는 것이 여러분께 더욱 도움이 됩니다. 수익률에 대해서. 그래서 편안하게 직장 다니면서 연봉으로는 생활비 하시고 주식으로 차근차근 티끌 모아 자산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한번 자기 앞날의 생활을 한번 그려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요, 어차피 코로나가 풀리면은 물가가 또 요동칠 거예요. 뭐 지금 어떤 많은 전문가들이 뭐 괜찮다 하지만은 뭐 그런 거는 확실히 담보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발표 직전 일주 두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거의 막 한 5, 6조 자금을 한 번에 다 빼갔죠. 거기 바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뜻을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거예요. 외국 투자자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TV에 어떤 전문가 어떤 안심한 얘기도 다 듣지 마세요. 자기만 믿으세요, 자기. 지금 시장은 조금만 요동치도 민감하게 움직일 때예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안 소장 따라하는 거.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방송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뭐 중간에 궁금하시고 그런 거 있으시면은
메일로 주시든가 하시면 그래도 되겠고요. 최대한 제가 시간 여유가 되면 방송 많이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다면 지금은 주식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만약에 뭐 그래도 주식 꼭 하겠다 하면은 저는 가입하는 걸 제일 먼저 권유드릴게요. 아니면 회비 비싸다 그거도 하기 싫다 그러면 안소정 추천주에서 예, 그 종목에서 한번 골라서 본인의 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는 대부분 종목은 건들지 말기를. 엉망진창이에요. 다 그 뭡니까 그 뭡니까 신용이나 막 잔물량을 왕창 깔아놔가지고 막 예, 아무튼 되게 혼자스러워요. 그런 판단은 보통 개인 투자자는 판단하기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는 안 한다만 아무튼 앞으로 시장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주식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하는 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